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10위까지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도 이 중에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올해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 수가 무려 2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이야, 이거 국민의 절반이 해외여행을 간다니 놀랍죠? 2024년으로 보면 7월까지 다 합쳤을 때 16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작년 7월까지가 1200만 명 정도니까 이번 연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정말 나만 쏙 빼고 다 해외여행 가나 싶죠? 근데 사실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행 유튜브인 저도 해외를 못 갔기 때문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에 미친 사람이 10번씩 출국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여러 번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여행조사를 보면 2023년 해외여행 경험률은 15.9%, 그니까 10명 중 1.6명 정도만 해외여행을 간 거죠. 휴, 나만 못 간 줄 알았는데 좀 덜 속상합니다. 어쨌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데이터로 보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잠시 줄어들었던 여행객 수가 어느새 금방 올라왔고요. 요즘 여행 예능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다시 늘었는지 체감이 됩니다. 근데 제 채널 조회수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행이 활발해진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수치의 96%까지 회복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행이 이렇게 활발해졌다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을 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알아보면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비교적 가까운 국가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 먼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탑10 안에 들었네요. 순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여행을 못 가는 이유로 제일 많이 꼽힌 항목이 바로 시간이 없어서거든요. 두 번째로 꼽힌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이것도 어찌 보면 역시 시간 문제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다 보니 여행을 가게 되면 시간을 적게 써도 되는 주변국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국내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로 나온 통계긴 한데 해외여행이라고 많이 다를 것 같진 않고 여행 경비 수치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시간이 남고 돈이 남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예전에 비슷한 투표를 올렸을 때는 유럽과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의견인가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순위랑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1위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무려 1억 명이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2번씩 갔다 와야 하는 수치니 정말 대단합니다. 10위까지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도 이 중에 있으신가요? 순위가 어느 정도 예상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탑10에 유럽이 무려 8곳이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위가 돼서야 첫 아시아 국가 태국이 등장합니다. 일본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에 있을까요? 쭉 내리다 보면 2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K-팝도 대세고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도 굉장히 떠서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위상에 비해 굉장히 순위가 낮아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관광객 수 그까짓 거 좀 낮으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행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행산업 GDP는 약 25조 원인데요. 옆나라 일본의 경우 여행산업 GDP가 약 113조 원으로 LG전자의 한 해 매출액 정도가 차이납니다. 여행을 많이 오는 것만으로도 대기업 하나가 더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위에서 얘기한 수치는 딱 여행산업 기준으로만 뽑은 수치인데 여행이란 게 사실 여행 직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 여행을 하다가 밥도 엄청 먹겠죠? 그럼 식당 주인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 쌀 유통업자, 더 나아가서 농부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오버하자면 농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마주쳤을 때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죠? Hi, do you need some help? 저희 진지한 얘기 중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여행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닐 만한 부유한 국가들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런 불리함을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대자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침 K-팝이나 K 콘텐츠 덕분에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금 이런 기회를 여행으로까지 연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해외여행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외국 여행 유튜버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활성 사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 2위이기도 하고 뭔가 공식 TV 프로그램보다 좀 더 친근감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국내 숙박여행을 했을 때 평균 2.36일에 21만 5천 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대충 10만 원 정도 쓴 건데요. 해외여행의 경우 4.56일에 137만 원, 즉 하루에 30만 원 정도니까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23년도에 64.5%로 나왔는데 19년에 비해 거의 12%가 줄었습니다. 자유여행이 많이 늘었다는 소리겠죠?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원하는 날짜에 가려는 분들과 패키지 여행에 실증이 나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도 궁금하네요. 추가로 자유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정보가 아주 잘 정리된 여행 채널 하나 소개하자면 바로 여행 가는 자,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살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오늘 나온 세계 인기 여행지 상위에 오른 나라들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달아놓은 소개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자료들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하고 같이 세계여행 해봐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행 가는 시간의 준이었습니다.